업무상 다치거나 숨지는 등의 사고를 산업재해 사고라고 합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만 명당 0.39명, OECD 평균인 0.29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같은 사업장에서 또는 비슷한 업무 도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엄단 의지를 밝혔고 또 관계 부처들은 강화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안전에 대한 국민 눈높이며 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또 언론의 보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YTN이 전한 산재 사고 보도를 살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원인, 또 사회적 책임을 묻는 언론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YTN이 충실히 해내고 있는지 보도 내용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최근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관련 제도적 보완을 위한 현장 조사, 관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큰데요. YTN에서도 이 사안 관련 보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나타나는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특수성, 다단계 하청 구조, 여러 가지 주요 원인을 분석해야 할 텐데요.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 SPC 삼립 시화 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건, 그리고 포스코 ENC 노동자 사망 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YTN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과 원인,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뉴스에서 꾸준히 다뤄주고 있습니다. 네, 참 여러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먼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보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안타까운 사건이 6월 2일 발생하였음을 전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보도하였습니다.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인 김 씨는 쇳덩이를 회전시켜 공구 부품을 만들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계 작동을 멈춰줄 비상 정지 장치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이를 눌러줄 동료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대책위를 구성한 유족과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2인 1조 원칙 미준수라던가 비상정지장치 미작동 같은 원인만 제시됐고 왜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합니다.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제도의 한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면 보도의 깊이가 더해졌을 것입니다. 이어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다단계 하청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다룬 보도입니다. 2018년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을 짚으며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책임 여부에 초점을 맞춘 보도인데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2018년 12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곳입니다. 당시 하청업체 대표 등은 처벌을 받았지만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가운데 이번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고 대책위는 고 김충현 씨가 하청과 재하청의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일하다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가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인데요. 한편으로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설명이 생략됐다는 건데요. 시청자가 왜 이 구조가 문제인지, 그럼 발전 공기업 원청, 하청 이런 구조에서 어떤 단계가 문제인지를 꼬집고 점검해야 한다는 건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겁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라는 문구가 단순히 슬로건 수준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단순 사고 소식을 넘어 정부 수사 방향과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짚어낸 보도인데요. 최근 경찰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사건이 벌어졌던 해안화력발전소와 SPC 삼립공장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제는 재해를 낳았던 구조적인 부분까지 개선할 수 있느냐입니다. 해안화력발전소의 경우 하청의 재하청이 이뤄진 가운데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중대재해 보도로서 실질적 변화를 촉구하는 기능적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보도는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영세, 중소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까지 제안합니다. 처벌과 지원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모두 필요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보도의 깊이를 더했다고 봅니다. 네. 작업 중에 사망 사고가 반복된 또 다른 곳이죠. 조금 전에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SPC 삼립공장의 생산 과정을 비롯해서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취재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SPC 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50일이 지난 후지만 현재의 조사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평소 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50대 양모 씨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칠하다가 끼어 숨질 당시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는 없었고 윤활유 자동 살포 장치는 고장난 상태였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컨베이어를 닦다 보니까 그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 걸레가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였구나. 구체적인 증언과 조사 결과를 담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전직 직원의 증언을 통해 현장의 불안감을 보여준 점은 시청자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과 현장의 위험 실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점에서 긍정적인 보도로 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SPC그룹의 발표문을 전달한 단신입니다. 노동자 끼임 사고 이후 SPC그룹 보도 가운데 가장 최신 보도로 봤는데요. 해당 보도는 대통령 주재 간담회와 연결하여 맥락을 이어갔습니다. SPC그룹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한 걸 두고 변화로 답한 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7월 해당 단신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보도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다른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결과 주 야간 12시간 막교대를 폐지하고 주 야간 근무 사이 추가 근무조를 투입하는 형태의 3교대 근무 체계를 도입한다는 등 나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다만 예민한 임금 문제가 남아 있어 최종 합의에 닿지는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안으로 이어지는 보도 계획이 있다면 노동자, 노조의 반응이나 현장의 체감도를 전하는 기업의 선언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함께 이번 조치가 지속 가능한지 관련 의문 제기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연속적인 기획 보도, 또 심층 취재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사실 이 산재 사고는 연속 보도 구성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중대 사안이기도 하죠. 심층 보도, 또 연속 보도가 없어서 아쉽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실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YTN이 무슨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심층 보도나 연속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굵직굵직한 그런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3대 특검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많다 보니까 취재 인력을 뭐 이런 쪽에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는 통상 이제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가 연계해서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 뭐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이제 긴박한 발생 뉴스의 대부분의 이제 보도국 인원과 시간이 투입되다 보니까 당장 이제 심층 보도나 연속 보도가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제 과거부터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새로울 것 없는 뉴스다라고 이렇게 간주되는 경향도 미미하게나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만큼은 반드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 이런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 만큼 YTN도 향후 깊이 있는 보도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YTN은 특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도할 계획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단순한 이제 현장 부주의가 아닌 외주화나 하청 구조, 안전관리 책임 회피 등 사고 발생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추적하는 등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한 노동자의 생애, 가족, 노동 환경 등을 통해서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집중 조명해서 시청자들의 공감과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실제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기업들은 어떤 개선을 했는지 추적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도적인 변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뭐 여러 대내외 시급한 현안들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구조적 문제까지 제도 개선까지 심층 보도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작업을 멈춘 건설 현장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포스코 ENC는 올 들어 중대재해 사고가 좀 잇따른 그런 상황이었는데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도 좀 살펴주시죠. 네, 포스코 ENC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후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현장을 찾았고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서 시청자의 높은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이어지는 사고로 지난 4일 광명시 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국적 노동자의 감전 사고를 속보로 전합니다. 현장 연결을 통해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지금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는 4번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의민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사과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다시 공사를 시작한 당일에 또 사고가 난 겁니다.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보도의 현장감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사고의 반복성, 당국의 대응까지 현장 중계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전해준 긍정적인 보도입니다. 이어서 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를 정부, 기업 차원의 대책 논의와 연결해 전한 보도입니다.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만 827명에 달합니다. 하루 2명 이상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셈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사고 사망 만인율, 즉 근로자 10,000명당 사고 사망자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까지 나서 산재 감축 의지를 밝히고 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한 건 물론 면허 취소 등 초강수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서 긍정적으로 본 부분이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SPC 삼립, 포스코 ENC 등 최근 사례를 열거하면서 산재 사망자 수 등을 알렸고 시청자가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문가 발언을 통해 구조적 요인까지 지적했습니다. 공사 기간 단축 압박 같은 외부 요인을 산재의 배경으로 짚은 점은 단순한 현장 안전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낸 긍정적인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보도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몇 가지 대담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구성의 대담은 보지 못해 다소 아쉬웠습니다. 건설 현장 특수성을 말해줄 수 있는 적합한 인터뷰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답변했던 내용과 상당히 이제 연관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현재 정치, 경제, 사회에 각종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문가 출연이라는 게 뭐 이 변호사라든지 정치 전문가들이 많이 출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담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사망 사고 관련한 대담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 YTN은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요 시간대에 산재 사망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깊이 있는 대담 코너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유의미한 대담이 될 수 있도록 대담 진행자인 저 역시도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와 현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하루빨리 현장에 자리 잡고 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저희 YTN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나요? 네, 디딤돌 뉴스로 구체적 정책 수단까지 잘 정리해서 보도한 이문석 기자의 보도를 꼽았습니다. 네.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국가 과제로 삼고 법, 제도를 통해 기업에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전한 보도인데요. 대통령의 질타, 국무회의 언급, 고용노동부 차관의 설명 등을 통해서 정부가 산재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고 직접 개입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다양한 주체의 발언을 인용해서 공적 책임성을 강조한 것인데요. 산재 감축을 국가 과제로 격상한다는 점을 시청자에게 알린 보도 전문 채널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보도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산재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 실천하겠다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이문석 기자를 만나서 취재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 정부가 산업재해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통령이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산재 사고가 줄지 않으면 장관직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크고 작은 산재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북 청도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해 무려 7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의지만 있다고 해서 산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달 안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산재가 발생한 업체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정부가 어떤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또 그 효과로 이어질지 계속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